도쿄 근교의 한 조용한 동네에 70살이 된 어떤 남성분, 타나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에 높은 폐압, 고혈압 판정을 받았지만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농사일을 좋아하셔서 집 뒤뜰 작은 밭을 부지런히 돌보시며 채소와 꽃을 키우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사랑하는 밭을 돌보는 것이 이분의 일상이었습니다. 타나카님의 가족들은 그가 몸을 잘 움직이고 몸에 맞춘 먹거리로 짠 식단을 엄격히 지키며 살고 있다는 점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해마다 몸을 살피는 검진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상쾌한 봄날 밭에 새로 심을 것을 가꾸던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아내분이 얼른 달리는 차, 구급차를 부르셨고 병원, 고치는 곳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이 머리속 터짐, 뇌출혈으로 인한 머리마비증, 뇌졸중이 왔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타나카님은 이 큰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가족과 지인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몸을 아끼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신 건지 믿을 수 없었지요. 이 일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키던 분이라도 어느 날 불시에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물음을 많은 이에게 던지게 했습니다. 이 일을 풀어보고자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빈속에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이나 노년층에게는 아침에 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움직이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타나카님의 안타까운 사례도 아침에 속이 비어있는데 무거운 일이나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다면 그것이 무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우리 몸속은 온몸을 깨우기 위해 두근임,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을 뿜어내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피압이 오르곤 합니다. 이때 혈관벽에 쌓인 기름 덩어리, 플라크 같은 것들이 터지기 쉬워 매우 위험해지지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몸이 피고듬을 만들려 하는 경향이 커져서 중요한 큰 핏줄이 막히면 심장막힘, 심근경색이나 머리 쪽 막힘, 뇌졸중 같은 치명적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중년이나 노년층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심장과 피줄이 약해져 있어서 잘못하면 큰 손상을 입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힘이 점차 줄어들고 몸 안을 도는 피 흐름도 느려집니다. 그 시각에 몸속 기름기, 콜레스테롤가 최고치에 닿는 경우가 많고 긴 밤을 보내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으니 피가 걸쭉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듬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큰 핏줄이 막혀 심장 쪽 탈이나 머리 쪽 탈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나치게 몸을 움직이면 몸속 신경을 과하게 자극해 심장 박동이 어긋나고 피가 도는 길에 큰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이 시간이 몸을 부드럽게 덮여줘야 하는 아주 예민한 때라 격렬한 운동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천천히 걷기나 몸을 느리게 움직이는 운동, 태극 비슷한 동작 등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만들어주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기를 달래줄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칼륨과 힘을 낼 탄수가 풍부해 바로 에너지를 채우고 몸속 염분 균형을 맞추는 데 좋습니다. 통곡물 빵이나 오트 같은 것도 천천히 에너지가 나와서 운동 중에 몸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당이 적은 요구르트는 단백질과 뼈에 좋은 칼슘도 풍부해 몸 전반에 득이 됩니다. 물에 불린 치아씨나 말린 과일 같은 것도 배를 너무 부르게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기름기와 자연의 단맛을 공급해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노년층이 운동할 때 지구력을 돕고 운동 중에 저혈당이나 피로를 막아주지요. 다만 먹은 것이 몸에 어느 정도 들어갈 시간을 위해 운동하기 최소한 15분 전에는 간단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침에 바로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서둘러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명종이 울리면 곧장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너무 성급히 몸을 일으키면 다양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잠자리에서 쉬던 몸이 바로 활동 상태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엔 피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피 흐름이 느려지는데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몸속 피돌기나 신경 쪽 조절이 따라가지 못해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
심하면 실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피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몰리면서 피압이 크게 달라지는 탓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노년층은 많은 경우 심장과 피줄이 약해져 있어서 갑자기 일어서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고 머리마비증이나 심장막힘이 일어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등뼈와 이를 지탱하는 구조도 점차 탄력이 떨어지는데 누운 상태에서 바로 선 상태로 바꾸면 등뼈가 갑작스런 움직임에 민감해지지요. 너무 빨리 일어나면 등뼈나 주위 근육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이 실리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오래가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아침에 눈을 뜬 뒤 잠자던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맥박과 피압이 안정을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해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이나 다리를 가볍게 뻗거나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다리를 약간 들어 올려 피돌기를 도와주는 간단한 몸풀기를 해주세요. 몸이 괜찮다고 느껴지면 바로 완전히 일어나지 말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 한 잔을 마셔주면 물 채우기와 피 흐름을 더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날 때는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가구를 짚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지럼증이나 넘어짐, 심장과 머리 쪽 돌발 사고를 줄이고 누운 상태에서 생활로 넘어가는 과정을 더욱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변을 볼 때 과하게 힘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세가 바뀌면 장운동이 자극받아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이 타이밍 자체는 변 보기엔 좋지만 너무 힘주면 피줄이나 피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아직 피압도 맥박도 완전히 높지 않은데 과하게 힘을 주면 가슴 안쪽 압력이 갑자기 치솟아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몸으로 나가는 피 양도 줄어드니 갑자기 피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기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하면 머리 쪽 터짐이나 심장 쪽 발작 같은 위험한 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힘을 주면 피줄에도 큰 압력을 줘서 머리나 배 쪽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무시 못합니다. 게다가 몇몇 노년층 분들은 변을 보러 갈 때 심심풀이로 전화기나 책을 들고 가서 오래 앉아 있곤 합니다. 겉보기에 별 해가 없어 보여도 직장, 고든 창자, 이나 뒤쪽, 항문, 주변에 혈이 뭉치고 압력이 높아지기 쉬워서 치질 같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반신과 골반 주변 근육이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 긴장 상태로 유지돼서 배 아픔이나 다른 소화 쪽 문제 위험도 커집니다. 노년층에게 이런 문제는 한번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 괴로울 수 있지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전화기나 책을 들고 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조심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린 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다고 여기시는 3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손을 활용해 머리와 얼굴을 가볍게 만져주는 겁니다. 노년층에게 아침에 머리와 얼굴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건 마음을 풀어주고 피돌기를 촉진하며 마음속 무거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든 뒤 이마 가운데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동그라미 그리듯 살살 문지르면 이마 근육이 풀립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코등에서 눈썹, 눈밑을 따라 가볍게 쓸어주면 눈가 주변에 피돌기에 좋습니다. 이어서 양볼 가운데에서 귀 쪽으로 동그라미 그리며 만져주면 얼굴 근육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피 흐름도 잘 됩니다. 턱 가운데에서 턱선을 따라 양옆으로 쓸어주면 턱 주변 뭉친 느낌이 덜어집니다. 또 손가락으로 이마 위에서 뒷머리까지 동그라미 그리듯 두피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머리 쪽 피돌기가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목덜미에서 어깨까지 살살 쓸어주면 목과 어깨 축지에 쌓인 긴장감이 풀리지요. 이렇게 아침마다 살짝살짝 만져주면 몸과 마음이 더 가볍게 깨어나 새날을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변 보기도 노년층에게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밤새 먹은 것을 소화하고 쉬는 사이 몸속 찌꺼기를 내보낼 준비가 돼 있는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 장운동이 가장 활발해서 변을 보기 쉬워지고 노년층에게 잦은 변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변을 보면 온몸이 한결가뿐해지고 기분도 더 산뜻해지며 그날 하루 내내 장이 제 역할을 하기 쉽습니다. 또 날마다 같은 시간대에 변을 보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져서 소화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적당한 때에 먹으면 좋습니다. 제때 먹는 것은 몸속 기초 연소, 대사,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먹은 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나중에 과하게 먹어버리는 경우도 막을 수 있지요. 소화기관 입장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물 처리가 더 수월해져서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 변비 같은 문제를 줄여줍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먹으면 몸이 영양분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으니 쓸데없이 예민해지지 않고 부담이 덜합니다. 노년층에게 이는 체중을 무리 없이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높은 피압이나 당 조절 같은 여러 질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기름진 걸 즐겨 드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썩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기름진 음식이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노년층은 소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가볍고 소화가 쉬우며 골고루 영양이 들어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요구르트, 신선한 과일, 통밀빵 같은 건 섬유질, 단백질,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들어있어 몸에 좋습니다. 이어서 70살을 맞이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4가지 길게 잘 사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을 넘어섰다면 생활 습관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삶을 누리려면 매일의 일상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좋은 습관을 끝없이 쌓으려 하기보다 해롭거나 부담이 될 만한 습관을 걷어내는 편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피우는 것, 흡연, 술 마시는 버릇, 밤늦게까지 깨어있기 같은 건 노년층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우는 버릇은 숨쉬는 곳, 폐, 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장과 큰핏줄 문제나 암 같은 위험도 높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가고 기억이 흐려지거나 소화 기능이 나빠지는 등 여러 어려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밤늦게 자는 것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그러면 몸을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며 면역력도 약해지고 높은 피압이나 당 관련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1년이 넘으면 이런 해로운 버릇들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상태가 훨씬 나아지고 무서운 병들이 덜 찾아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고 생활을 단출하게 만들면 건강한 몸을 오래 유지하면서 여생을 좀 더 평화롭게 즐길 수 있지요. 습관을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어렵다면 조금씩 나눠서 실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는다면 그 자리에 산책이나 가벼운 몸 움직임 같은 걸 넣어서 몸을 계속 깨어있게 해주는 식으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술을 줄이고 싶다면 차츰 마시는 양을 낮추면서 책 읽기나 음악 감상, 마음 가라앉히기, 명상 같은 다른 방법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잃은 이후의 삶은 쾌적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니 해로운 습관을 멈추고 더 나은 습관으로 바꿔보면 몸 상태도 좋아지고 남은 소중한 시간을 기쁨과 행복 속에서 보내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70을 넘어서면 마음가짐도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이 나이가 되면 긍정적이고 부담 없는 마음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의 열쇠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 문제나 살림살이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데 가끔은 그런 고민이 내 손을 벗어난 영역에 있기도 하지요. 이런 근심들이 자꾸 쌓이면 불안과 스트레스의 늪에 빠지기 쉽고 몸과 마음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야말로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평온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내 뜻대로 바꾸기 어려운 일은 놓아주고 일상의 작은 행복과 의미에 집중해보는 거지요. 사소한 걱정 대신 내게 기쁨을 주는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낼 때 그 여든을 향해 가는 길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남은 소중한 날들을 깎아먹을 뿐이니까요. 단순하고 맑은 마음가짐을 지키면 하루하루가 더욱 값지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또 잃은 이후에는 먹거리도 좀 더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이 넘으면 몸 상태에 맞춰 먹거리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데 지나치게 기교를 부린 음식이나 호화스러운 상차림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선하고 깨끗하며 몸에 쉽게 들어가서 소화되는 그러나 영양이 골고루 있는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노년에는 소화기관이 예민해지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예전만 못할 수 있으니 먹을거리는 단순하고 소화가 편한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를테면 푸른잎 채소나 신선한 과일, 가공을 많이 안 거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몸에 이로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섬유질도 넉넉해서
흔히 노년기에 겪는 변비를 줄여주는 데 좋습니다. 반면에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많은 양념에 재워두는 방법들은 음식 본연의 영양소가 깎이고 심장과 큰 핏줄 문제나 높은 폐압, 심지어 암 같은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또 노년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조리법은 속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음식 섭취 방식을 단순화하는 게 현명할 뿐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건강상 이점도 큽니다. 찌거나 삶거나 구워내는 식으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음식의 영양소를 많이 살릴 수 있고 배속 부담도 덜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조금씩 나눠 정해진 시각에 먹으면 몸이 소화와 흡수를 하기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피로나 무거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몸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치는 느낌도 줄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일흔이 넘은 분들에게는 매 끼니마다 내 몸을 아껴주고 보살핀다는 생각으로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0이 넘으면 운동도 좀 더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흔 이후에도 몸 움직임은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하지만 그 방식은 지금 내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굳이 근력을 왕창 키우거나 속도나 지구력을 크게 올리는 식의 무리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몸에 큰 부담이나 다칠 위험이 없는 편안하고 온건한 운동을 골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산이나 달리기처럼 위험도가 높은 운동은 뼈가 약해지거나 관절이 상하기 쉬운 노년층에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강도의 활동을 했다가 뼈가 금가거나 근육통 혹은 넘어질 위험이 커지면 그 뒤로 일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지요. 그보다는 걷기가 노년층에게 알맞은 운동입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과 피돌기에 좋고 몸의 유연성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면 가벼운 움직임으로도 몸을 깨우고 마음도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 전환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렇게 무리가 덜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몸 전반을 튼튼히 하면서도 오래 살고 즐겁게 지내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뭔가 실천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 모두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날에 뵙길 바랍니다.